그래서 확률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도 배우고 경우의 수도 배우고 통계도 배우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계속 단원별로 선생님이 문제 연습시키고 있는데 2항 정리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혔죠? 경우의 수보다 얘가 더 어려워. 확률이 되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조건부 확률은 처음에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만약에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만든다, 그럼 여기. 그러니까 출제자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만들면 그게 문제야. 조건 막 걸어갖고. 완전 끝판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잘 읽고 그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형의 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 확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약에 기말에서 전범위를 합산해서 볼 수도 있긴 한데 누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 녀석이 제일 좀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단원이야. 확률 단원이. 확률 안에는 앞에 있는 경우의 수, 수열 조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더 어려워요. 굉장히 종합적인 단원이야.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자, 8번.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와 X가 있어. 자, A 집합은 나왔어, 그치? A 집합은 뭐야? 135야. 자, 그런데 X가 누구냐?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자, 부분 집합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공집합이 아닌, 이 말이 있단 말이야. 공집합이 아닌.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니? 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아닌 게 몇 개니? 전체 부분 집합은 몇 개야?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몇 개야? 얼랄랄랄라? 어?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5개니까 이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계 32개야. 뭐 하는겨? 2의 n승계야, 부분 집합이. 여기가 그러면 안 돼갖고 질문이구나. 어? 자, 그러면 짝수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 몇 개야? 짝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전체 5개 중에 누굴 갖고 있지 않아요? 2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8개야. 홀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몇 개야? 20. 전체 중에 홀수인 135를 갖고 있지 않아요. 2의 제곱 4개야. 응? 짝수를 반드시 포함해요. 몇 개야? 2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야? 2사를 반드시 포함해요. 8개야.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식이 같다. 여기니?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야. 자, 그러면 적어도 짝수 하나를 포함한다.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짝수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적어도 나왔으니까 짝수를 몇 개 포함한다는 얘기야. 하나 이상 포함한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러면 모든 부분집합이 몇 개야? 32개에서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게 몇 개라고? 8개라고. 24개야.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집합이. 자, 요 기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A는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X에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 뭔 뜻이야? 원소들을 곱했는데 홀짝홀짝 기준으로 곱했는데 짝수가 된다. 짝수가 된다. 뭔 뜻? 무조건 하나 이상 있다. 자, 그러면 A는 짝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집합 X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해야 되는 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저렇게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럼 아까 그 얘기야.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어요. 그럼 전체 몇 개 중에? 32개 중에. 짝수가 없어요. 몇 개? 5 빼기 2. 24개. 이 안에 공집합이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있는 걸 공집합에서 뺐어. 그래서 24가지. 자, 그러면 전체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라고? 31가지. 그 중에 24가지가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확률이다. 자, 레벨 2입니다.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수를 보고 다시 넣어서 뽑기를 3회 반복한다. 자, 그러면 모든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보고 넣고 보고 넣고 보고 넣고 아니구나. 처음에 몇 가지? 5회. 힘들게 대답하지 말고. 자, 요게 이제 전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이렇게 A 빼기 B하고 B 빼기 C라는 걸 곱했어. 두 개의 값을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수, 양수 또는 음수, 음수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그럼 양수, 양수가 뭘까요? 첫 번째, A는 B보다 커요. 그리고 B는 C보다 커요. 아, A가 B보다 크고 C보다 크구나. 양수, 양수. 두 번째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구나. 아, 그러면 A보다 B가 크고 B가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자, 대소 관계가 있는 순서쌍인 거지. 이게 바로 무슨 구조야?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은 fx2는 fx1보다 커요. 이것의 함수 개수랑 같은 구조인 거예요. A, B, C가 있는데 얘네들이 몇 중에 하나 나온대? 1, 2, 3, 4, 5 중에 하나 나온대. 그 중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오려면 이 중에 3개 뽑으면 된다고. 5C3. 이것도 역시 3개 뽑으면 된다고. 5C3.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확률은 얼마야? 5, 5C3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얘 5C3이 구조인 거 알겠니? 자, 2번. 1부터 7까지의 공이 차례로 7개가 있는데 이것을 일정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한다. 혜성아, 전사건 몇 가지? 6팩토리얼. 자, 이웃하는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모두 10 이하. 자, 이웃한 공의 합이 10 이하가 편할 거냐, 10 초과가 편할 거냐 항상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돼. 어떤 게 더 내가 계산하기가 쉬울 거냐. 자, 그러면 수들을 보니까 1, 2, 3, 4, 5, 6, 7이 있는데 1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랑 이웃하더라도 10 이하야. 2라고 하는 애도 어느 수랑 이웃하더라도 10 이하야. 3은 어때? 뭘 7을 빼, 임마. 7이랑 붙어도 10인데. 어? 얘들 많이 하는 건데. 부등식 단원에서 주로 하던 거. 야, 이런 거 해석을.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국어야, 국어. 문제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틀리면 그건 난감한 거지. 문제가 원하는 걸 찾기가 힘들어야지 그게 난이도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4, 5, 6, 7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누가 누구랑 붙으면 안 되냐 이거지. 7은 6, 5, 4하고 이웃하면 안 돼. 6은 7과 5하고 이웃하면 안 되지. 5는 7,
6이랑 이웃하면 안 돼. 똑같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는 세 수가 확정이야. 5, 6, 7은 쓰면 안 돼. 이웃하지 않게 나열. 이웃하지 않게 나열 어떻게 하냐?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나열하고 얘네들을 꽂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4의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게 애매한 거지. 그래서 쌤은 그냥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먼저 배치하고 딴 애들을 넣어볼게. 자,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첫 번째로 5, 6, 7을 나열을 해보자. 자, 5, 6, 7 나열하는 거 몇 군데 하는 거야? 세 군데 하겠지. 자, 이거 몇 가지야? 이 팩토리얼 했으니 편의상 기준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 그중에 7이 있고 5가 있고 6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누가 문제냐면 누구를 배치하는 게 문제냐? 얘가 문제, 얘가 4가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럼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 들어가는 애들. 그러면 여기 5하고 7하고 6하고 요 사이에는 무조건 하나 이상씩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그 중에 4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 가지만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 1, 2, 3을 배치해보자. 그런데 1, 2, 3을 어디 배치할 거냐면 일단 4라고 하는 애가 못 가는 자리가 어디지? 7 옆이잖아. 그러니까 7 옆에 두 군데를 먼저 4 빼고 배열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4 빼고 요 두 자리에다 1, 2, 3 중에 두 개를 자리 배치할 거니까 그게 몇 가지야? 3, P2야 이게. 이제 기준 잡았잖아. 나머지는 자리가 고정이 되는, 훈련이 되는 거야. 3P2.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한 개의 숫자가 남았고 4가 남았단 말이야. 이 둘을 어떻게 배치할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 둘을. 그럼 얘네 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면 자, 요 자리에는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야 돼. 5하고 6 사이에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5하고 6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일사다. 그 다음은 요 세모하고 6 사이 하고 여기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 요 사이에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두 개를 자리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숫자 1하고 4를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세 군데. 세 군데. 그러면 그 중에 여기다 놓기로 했어. 여기다 두 개를 놓기로 했어. 누구하고 누구? 남은 숫자 하나하고 4. 그럼 자리 배치하는 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5, 6, 7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 7 양옆에 4가 못 오니까 7 양옆에를 자리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 올 수 있는 자리 배치들 여기에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이렇게 나열을. 이해되겠니?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게 이제 이 녀석이 분모였으니까 600분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해주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항상. 6 3P2 2팩 3P2 6 약분하면 5팩 4 3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을 쳐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직접 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처음에 아이디어가 그거였잖아.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아이들 1, 2, 3 또는 4까지 얘네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나열하고 7이 4 양쪽에만 안 오면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돼. 7을 배치하고 나머지 5, 6을 배치해도 돼. 방법은 어떤 식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 걸로 연습해보자, 그러면. 알겠다고 했으니까 대답해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다? 이웃하지 않는 애들. 자, 한번 보자, 이게. 1, 2, 3, 4. 이웃해도 상관없는 4개. 그럼 1, 2, 3, 4를 나열했다. 몇 가지야? 3팩토리얼. 자, 그러면 그 중에 자리 배치 하나가 이거야. 그러면 4의 양옆에는 7이 올 수가 없어. 그럼 7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7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일단 여기 두 군데. 내가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4 옆에, 여기 만약에 봐봐. 여기 5가 왔어. 그럼 여기 7 올 수 있니, 없니? 있지! 아, 못 오지, 미안해. 딴 데 없나, 그러면? 여기 6이 오면. 아, 그럼 7이 이렇게 두려워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되겠네. 자, 숫자가 3개 남았는데, 여기 한 군데에 하나, 여기 한 군데에 하나,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군데잖아, 그치? 그럼 4군데니까, 7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둘 중에 하나. 7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둘 중에 하나. 그러면 7이 하나 들어가고 나면 남는 자리 몇 군데? 3군데. 거기에 누구 배치하면 돼? 5하고 6을 배치하면 되지, 그치? 그럼 5하고 6을 자리 배치하는 건 몇 가지야? P 3P 2P3이란 없어. 됐나?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자, 그럼 이걸로 계산해보자. 자, 3팩 2, 3P 나누기 6팩 6, 6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의 1. 그러니까 직접과 반대.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다? 요 4의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왜 풀었는지 알겠니? 이런 게 변형해서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게 공의 개수를 더 늘리든가 줄이든가 해가지고 그리고 들어올 거니까 직접 푸는 이런 케이스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한 방에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라. 그런 뜻이야. 한 방에 안 돼. 어려운 문제는 케이스를 쭉쭉 나열을 해야 되는 거야. 자, 3번. 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는 전체 몇 개니? 다나야, 전체 전사권은 몇 개니? 9. 9파이. 야, 우리 이거 함수 개수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또. 1, 2, 3, 4에서 9개. 첫 번째, 그냥 함수 개수. 이게 9파이사예요, 9파이사. 아무데나 막 가는 거. 1대1. x1이 x2랑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1대1. 이거 몇 개? 9p4. 자,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커요. 재현아, 이거 몇 개? 9c4. 이게 아까 한 거잖아, 그지? 자, 네 번째,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아요. 요게 9h4. 1대1 함수, 그냥 함수, 증가 함수. 오케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기본적으로. 전사건은 9p4예요. 자, 그 중에 모든 원소에 대하여 x분의 fx는 자연수다. 자, 그러니까 x는 그 함수 값의 약수여야 된다. 함수 값은 x의 배수여야 된다. 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어디야? 1이 갈 수 있는 건 다 갈 수 있지. 1은 모든 수의 약수야.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어디야?
2, 4, 6, 8에만 가라. 3이 갈 수 있는 곳은 3, 6, 9에 대응해라. 4가 갈 수 있는 곳은 4와 8에 가세요. 이 뜻인 거야.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는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한 방에 할 수 있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자, 케이스 분류를 해서 가야 되는 거야. 자, 누가 어디로 갔을까로 케이스 따지는 게 제일 그나마 처음 시작이 편할까요? 4겠지, 4. 4가 제일 편하지, 지금. 케이스가 2개니까. 자, 일단 F4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F4가 4다. 두 번째. F4는 8이다. 그럼 F4가 4면 일단 F2는 어떻게 되는 거야? F2는 4 빼고 가야지. 1대1로 가야 되잖아. 같은데 못 간다는 거잖아. 그럼 F2는 어디로 가야 돼? 2 또는 6 또는 8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F3은 어디로 가야 되니? F2가 6으로 갔냐 안 갔냐에 따라서 얘가 6도 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겠지. 맞아? 그래서 한 방에 안 되는 거야. 자, F2가 6으로 간 상황을 생각해보자. 6. F2가 6. 그러면 F3이 어디로 갈 수 있어? 3 또는 9로 갈 수 있지. 6은 못 가. 그러면 F1은 어디로 갈 수 있어? 몇 개 갈 수 있어? 몇 개? 하나, 둘, 세 개에 대응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6가지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남은 거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그러면 F4가 4고 F2가 6인 함수 개수는 2 곱하기 6, 12가지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 F4가 4인데 F2가 6이 아닌 거. 몇 또는 몇? 2 또는 8. F2가 2 또는 8이면 F3은 어디로 갈 수 있어? 3 또는 6 또는 9. 세 군데 다 갈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1은 몇 군데 갈 수 있어? 어차피 하나 대응했을 거니까 6군데 갈 수 있잖아, 항상. 그지? 자, 그러면 이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2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6가지. 36가지의 함수의 대응 관계가 나온다. 이거. 지금 한 거 이해되니? 자,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자, F8이 8인 경우, F8이 왜 나오지? F4가 8인 경우, F4가 8인데, 여기에 역시 F2가 얼마일 거냐? F2가 6일 거냐? 아니면 2 또는 4일 거냐? 이거에 따라서 밑으로의 경우의 수는 똑같아지. 자, 그러면 F2가 6으로 갔어. 그럼 F3은 어디로 갈 수 있어? 3 또는 9. 여기서 F3은 3 또는 6 또는 9. F1은 6개. F1은 6개. 그러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6, 12. 이때는 2 곱하기 3 곱하기 6, 36. 자, 요게 문제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돼요. 약간 수용도스럽게 함수값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이거 진짜 이건 변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되는 거야. 됐어? 저 9 하나만 딱 빼놔도 실전용으로 그냥 딱이야, 이거는. 8, 9 빼놔도 되고. 더 늘리는 건 좀 쉽지 않겠지만. 자, 4번. 3개의 문자와 5개의 숫자 중 고를 건데,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1, 1, 2, 2, 3.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똑같은 게 나왔지만.
똑같은 숫자 나왔을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어떤 애는 빨강색 1이고 어떤 애는 파랑색 1이다. 어떤 애는 빨강색 2고 어떤 애는 파랑색 2다. 그러니까 얘를 뽑아야 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존재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자, 주머니 안에 1, 1, 2, 2, 3이 들어있어. 주머니 안에 1, 1, 2, 3이 들어있어. 자, 1 뽑을 확률 얼마야? 5분의 2야. 5분의 2. 알겠지? 자, 3개의 문자와 5개의 숫자 중 임의로 5개의 문자나 숫자를 선택하여 임의로 5개짜리에 나열을 하겠대. 전사건 몇 가지니? 몇 개 뽑는데? 몇 개 중에? 8개 중에. 8개 중에 5개를 뽑는데. 그런 다음 뭐 한대? 일렬로 나열한대. 그러니까 뭐야? 이게 사실은 8P5야. 8P5야. 8개 중에 뽑아서 나열해요. 지금 이 5팩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얘네들이 다 서로 다른 애들로 나열했어요. 이 뜻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야. 이게 지금 현재 자, 이 의미를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일단 다시 자, 이때 가의 조건 문자와 숫자는 번갈아 나열한다. 자, 문자하고 숫자하고 번갈아서 5개를 나열한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3개 2개잖아. 3개 2개. 3개 2개인데 첫 번째는 문자,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이렇게 나열 수가 있겠지. 문수, 문수, 문. 두 번째는 수문, 수문, 수 이렇게 나열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나열을 할 거야. 자, 그 다음 모든 선택한 수의 곱은 6이다. 자, 문자는 상관없는데 숫자에 제한이 걸렸어. 자, 그럼 봐봐. 첫 번째는 숫자를 2개 뽑을 건데 이 2개의 숫자의 곱이 6이 나오려면 숫자를 누구 뽑아야 돼? 2하고 3을 가지고 뽑아서 써야만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숫자가 3개인데 3개 곱해서 6 나오려면 누구 곱해야 돼? 1, 2, 3을 뽑아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부터 확률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1번. 분모가 뭐라고? 전체 중에 5개를 뽑아서 무작위로 나열할 건데, 그 중에 경우의 수, 문자는 몇 개 뽑아? 3개 중에 3개를 뽑아.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문자를 나열합니다. 문자 나열합니다. 뭐가 되는 거야? 문자 나열합니다. 300토리얼이 되겠지. 이게 3P3이야? 그냥 뽑는 거에 지금 112가 있기 때문에 그냥 뽑고 나열하는 걸로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문자를 뽑아서 나열해야 되는데 문자를 어떻게 뽑아야 돼? 2하고 3으로 뽑아야 되잖아. 2 하나, 3 하나. 그러면 2를 뽑는 경우가 몇 가지니? 2를 뽑는 경우가 2가지잖아. 2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야. 서로 다른 것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인지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다음에 3을 뽑는 경우는 한 가지잖아. 2하고 3을 뽑았지? 그러면 2하고 3을 뽑아서 뭐 해야 돼? 나열해야지. 알겠어? 이게 지금 첫 번째 1번의 확률이 되는 거야. 이게 1번 확률, 1번 확률. 1번 확률. 자, 이걸 이해하면 2번 바로 갑니다. 2번. 자, 분모는 몇이야? 85 곱하기 500분의 자, 문자 몇 개 뽑아? 2개. 3개 중에 2개 뽑아서 그걸 나열할 거야. 그럼 곱하기 얼마? 2팩. 3P2예요, 사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숫자를 뽑아야 되는데 숫자를 어떻게 뽑아야 돼? 1 하나, 2 하나, 3 하나 뽑는 경우의 수 곱하기 자리 배치. 1 하나, 2 하나, 3 하나 뽑는다. 1을 뽑아요. 2를 하나 뽑아요. 3을 하나 뽑아요. 뽑았어, 이게. 그런 다음 세 군데 자리 배치. 얼마? 3팩. 이렇게 돼요.
뽑고 나열한다의 의미 이해되겠어? 우리가 원래 NCR이 뭐냐면 NPR이 누구네 누구였어? N-R팩 분의 N팩이었잖아, 그치? 기억나? 요 녀석 이용해서 NCR이 N-R팩 R팩분의 N팩이었지. 그래서 요 R팩을 좌우변에 곱해주면 여기다 R팩을 이렇게 곱해주면 바로 NPR은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이거랑 같은 뜻이야. 그래서 한 방에 NPR로 가지 말고 뽑은 다음에 나열 이렇게 가는 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접근이 좋아요. 뽑은 다음에 나열. 뽑은 다음에 자료겠지.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해주면 이게 지금 4번의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나열합니다를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서 낸 게 4번이다. 4번은 특별한 유형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에요. 뽑아서 나열합니다. 주로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섞어서 뽑고 학년별로 섞어서 뽑고 자리 배치하고 직업 다른 애들끼리 뽑고 막 뽑은 다음에 나열한다. 그래서 뽑은 다음에 나열한다가 이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내용이에요. 자, 5번입니다. 하나의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자, 전사건은 몇 가지? 36가지겠죠? 주사위 2개니까. 자, 첫 항이 3인 수열이 있다. 첫 항은 3으로 고정되어 있대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A가 어디 있나 봤더니 마이너스 1의 지수가 A야. 마이너스 1의 지수라는 거는 A가 무슨 수인 걸로 구분하라는 거니? 짝수냐, 홀수냐. 어? A가 짝수면 플러스가 되고 홀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냥 그거야. A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저 녀석이 모양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짝수인 경우. 두 번째는 A가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자, A가 짝수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AN 더하기 B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지? 자, A가 홀수면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B분의 1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로 네 번째 항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공차였던 걸 기억하면 한 방에 올 수도 있고요.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수학적 정의잖아. 귀납적 정의. 첫째 항이 3이고요. 공차가 B분의 1이래요.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써, 얘들아? 첫 항 더하기 3D. 이거잖아. 네 번째 항은. 그럼 첫 항이 얼마? 3. 공차는 B분의 1. B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 A가 짝수일 때. 그럼 A가 홀수면 네 번째 항은 누군 거야? 첫째 항 더하기 3D.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네 번째 항이 2하고 5 사이에 들어가래. 응? 얘가 2초가 5 미만이래. 그걸로 B의 조건을 찾으란 얘기야. 자, 그러면 3씩 빼주면 마이너스 1. 응? 응? 마이너스 1 B분의 3 2. 뭐 여기에서 B는 당연히 양수니까 자, 여기서 보면 B 양수 곱하고 2로 나누면 B는 2분의 3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2분의 3보다 큰 B는 누군데? B는 누군데? 2분의 3보다 큰 거 누구야? 2, 3, 4, 5, 6이죠. 주사위의 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A가 짝수이면서 세 가지. B는 2, 3, 4, 5, 6 다섯 가지. 첫 번째 케이스. 몇 가지? 15가지. 15가지. 자, 두 번째. 얘도 2초가 5 미만이려면 1씩, 3씩 빼주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곱해주고 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b분의 3, 1. 자, 그럼 역시 요 녀석 양수인 것만 보면 되니까 양변에 b 곱하면 b는 3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b가 3보다 크면 b는 몇이다? 4, 5, 6. 세 가지. 홀수 세 가지.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다? 15가지. 더하기 9가지. 24가지. 36분의 24가 확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주사위의 눈인데 얘가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걔가 짝수냐 홀수냐로 케이스를 나눠서 들어가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용한 점화 수학의 기하학적 정의를 줬거나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나오겠구나. 자, 이 문제 어떻게 응용되겠니? 1차적으로 네 번째 항을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바꿔버리면 그냥 끝나지 그냥. 그러면 여기서 수열, 등차 수열 해갖고 들어와야 되겠지. 바뀔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 여기도 2라고 만들어줘도 아무 상관없겠지. B 범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선생님하고 바꿔보는 거야, 선생님들이. 응? 그걸 가지고 따라가면 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똑같은 식에다가 여기 범위를 바꿔버려도 그냥 답은 문제도 충분히 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케이스 분류해서 가는 연습하셔야 돼요. 7번까지는? 7번까지구나. 세 문제. 빨리빨리. 자, 1부터 4까지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걸 3번 반복한다. 자, 계속 복원 추출하고 있어요. 자, 그럼 분모는 몇이에요? 4. 그지? 4 해. 뭘 계산을, 4의 삼순 계산 못하는 사람 이거 없잖아. 4. 자, 전사건 4에서 자, A는 다음의 방정식의 해다. 3차 방정식의 해인데 A의 원소가 2개. 뭔 뜻이니? 3차 방정식인데 원소가 2개야. 원소가 2개래. A, B, C 중에 누군가 2개는 같다는 얘기지. 똑같은 게 2개야. 똑같은 게 2개. 그 다음 A의 원소가 홀수, 해가 홀수. 1, 2, 3, 4 중에 해가 홀수인 건 누구? 1 또는 3이죠. 자, 그럼 원소가 2개인 거. 원소가 2개인 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해봅니다. 원소가 2개인 거. 3개 중에 예를 들면 처음에 뽑은 수가 1이고 두 번째 뽑은 수가 4고 세 번째 뽑은 수가 1이야. 그럼 최종 해가 1, 4 2개 나왔다 이런 소리가 이게. 이런 소리야. 그러면 최종 A의 해는 1하고 4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1 뽑고 2 뽑았어. 그럼 최종 A의 해는 1과 2야.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면 돼? 이 경우의 수는 1, 2, 3, 4 중에 먼저 해가 될 수 있는 수 몇 개를 골라? 2가지. 해의 수. 해의 수? 해모수다. 해모수. 해가 될 수 있는 수 2개를 고른다. 4C 2. 그지? 그런 다음 2개 골랐어. 예를 들어서 1, 4를 골랐어. 이렇게 1, 4를 골랐어. 2개 중에 1, 4야. 그러면 해가 1, 4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해가 1, 4인 경우의 수는? 3가지야? 누가 2번 나올 건데? 114, 141, 411, 144, 414, 441. 자,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2개를 골랐는데 둘 중에 하나를 2번 반복하자. 정확하게는 그냥 6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2번 반복하자.
그런 다음 그걸 나열하는 경우가 세 가지다. 자, 요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해돼? 자, A의 원소가 홀수다. 두 번째 거 볼게요. A의 원소가 홀수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원소가 홀수래. 즉 1과 3만으로 이루어졌다 해가. 두 번째 수는 A의 해가 1이다, 3이다, 또는 1, 3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원소가. 자, 그러면 A의 해가 1이에요. 뭔 소리야? 1, 1, 1 뽑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 가지. 3이에요는 3, 3, 3 뽑았다. 한 가지. 이건 뭐니? 1, 3이에요는 몇 가지니? 6가지. 방금 이거잖아. 응? 1, 1, 3, 1, 3, 1, 3, 1, 1. 3, 3, 1. 이게 6가지인 거야. 왔어? 마지막 조심할 게 뭡니까? 이거나, 이거나. A, 이거나 B. 뭔 집합이야? 뭔 사건이야? 합사건이지. A 또는 B. A, 이거나 B.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NA 더하기 NB 빼기 A교 이게 마지막 숨어있는 애인 거야. 이거 놓치면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럼 A교비는 뭘까요? A교비는 뭐야? 원소가 2개이면서 모두 홀수지. 응? 2개이면서 모두 홀수. 그게 바로 얘야. 6가지. 이해돼? 자, 그러면 4, 4, 4. 분의 요거 6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8 빼기 6. 요게 이제 공식적인 개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되겠어요? 이해됐어? 자, 시간 관계상 7번 갈게요. 하기 싫다, 7번. 근데 진짜 이거는 변형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어려운데 문제가 너무 좋더라고. 와, 진짜 선생님이 이제 해마다 수능 특강을 친구들이랑 같이 하지만 올해 판 수능 특강 선생님들 진짜 나이스야. 진짜 잘 만들었어, 문제. 여러분들 연습하기 아주 좋아요. 자, 각각의 공에 숫자가 1 또는 2가 적힌 8개가 들어가 있대요. 주머니 안에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사건. 1 또는 2가 있는데 곱해서 4의 배수가 된대. 얘들아, 그럼 2가 최소한 몇 개 이상 있어야 되니? 2개 이상 뽑아야 되는 거야. 네. 사건 A는 2가 2개 이상인 사건이구나. 자,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 중 1이 적혀있는 공이 적어도 1개인 사건. 적어도 하나 이상을 뽑아야 되는구나. 그걸 B라고 할 때, 자, 이거지. A교 B에 대한 해석 잘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A교 B. A이면서 B. 4의 배수이면서 1이 하나 이상 있어.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게 경우의 수란 말이야. 2가 2개 이상이고 1이 하나 이상으로 뽑았을 확률이 7분의 3이야. 몇 개 중에? 몇 개 있어? 3개. 없네? 8개 중에? 8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건데? 3개를 뽑을 거야? 다시. 그럼 뽑은 3개의 공에서 A겹 B를 다시 떠올려봐. A겹 B 3개를 뽑았는데 4에 배수면서 1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된대. 어떻게 뽑은 거야? 그거밖에 없어. A겹 B. A겹이란 어떻게 뽑았다? 1 하나, 2 2개를 뽑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의 응용이니? 우리가 그동안 통계적 확률을 보면. 자, 주머니 안에 공이 10개 있거든? 하얀 공이랑 검은 공 합쳐서 10개 있거든? 그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검은 공이 2개 나왔을 확률이 몇이야? 그럼 검은 공 몇 개 있었니? 이런 문제 해봤잖아, 그렇지?
이런 걸 확장한 거야, 지금.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주머니 안에 1 공의 숫자와 2 공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그걸 구해야 된다. 숨어있는 문제가. 자, 그럼 주머니 안에 8개가 들어가 있대, 8개. 그럼 1이 몇 개 있을까요? 1 몇 개 있을까? 2가 몇 개 있을까? 누구 할래? 1 할래? 2 할래? 아, 이게 해, 그냥. X개, N개. 그럼 2가 몇 개 있어? 8-N개. 이걸 문자 들어가고 하는 거 차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 써야 돼, 이 확률.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건데? 8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1 하나, 2 2개 뽑았어. 그거 쓰는 거야. 이게 끝난 거야. 1 하나 뽑았어. 그럼 몇이야, 몇? NC 1! N개 중에 하나. 2 2개 뽑았어는? 8-NC 2. 자, 이걸 계산하면 N값이 나오는 거야.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풀던 걸 숨겨놓으면 어려운 거예요. 대놓고, 야, 거기에 1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니? 이렇게 쓰면 좀 더 쉬웠을 거야.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풀면 N값이 나와요. 몇 나오더라? 시간과 인계상. 이렇게 하면 N이 4가 나와, 이거 4가. N이 4가 나와. 근데 지금 문제가 숨어 있다니까? N이 4인 걸 구하고 끝날 게 아니야. 정작 질문은 뭐야? PB를 구하래. PB가 뭔데? PB가 뭐야? 적어도 하나를 꺼내라. 8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1이 적힌 걸 적어도 하나를 꺼내라.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야? PB는. 여사건이 좋지. 1 마이너스. 누가 2만 3개 꺼냈다. 그럼 2만 3개니까 8C 3분의 4C 3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끝난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1이 몇 개인지 2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게 문제 안에 문제였다. 아주 좋은 문제. 라스트.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에 1학년 넷, 2학년 셋, 3학년 둘이 있는데, 자, 이 9명의 학생을 임의로 나열해서 3학년 사이에 1학년, 2학년의 학생 수를 각각 X명, Y명이라고 하자. 1학년, 2학년 합쳐서 9명 미만일 확률은 곱해서구나. 합쳐서가 아니고 곱해서. 자, 그럼 XY의 곱이 9 미만이 편할지, XY의 곱이 9 이상이 편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X는 4이야. Y는 3이야. 그럼 X하고 Y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몇이야? X와 Y하고 곱해서 최소는 1이지. 아, 빵일 수도 있구나, 빵. 3학년 사이에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 3학년, 4학년 사이에 모두 들어있어요. 12명. 이게 다야. 그럼 9 이상이 훨씬 적죠? 6건으로 풀어라. 6건. 자, 그러면 XY가 그냥 자연수가 아니고 4하고 3이니까 첫 번째는 XY가 12일 때. 즉 1학년 4명, 2학년 3명이 모두 3학년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 큰 수는 몇이야 그러면? XY가 몇일 때겠어? 9일 때겠지, 9. 응? 3명, 3명일 때. 자, 이걸 2개를 구해서 뭐 하면 된다? 1에서 빼주면 되겠다. 이게 지금 문제풀이 계획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첫 번째, 나열해보자. 몽땅 다 들어갔지? 3학년이 양 끝에 섰어요. 이게 지금 경우에 둔 거야. 그러면 3학년 둘이 자리 바꿔요.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이 안에 몇 명이 있니? 7명 다 있네. 뭐야? 7패. 간단하죠? 자, 요게 이제 신경 써야 돼요. 3명, 3명. 자, 그러면 한 명, 1학년, 3학년. 자, 이렇게 크게 2가지 덩어리입니다. 2덩어리.
순서는 상관없어. 자, 얘부터 뽑아. 몇 가지야? 왜 세 가지야? 싸가지지. 아. 1학년 몇 명 있어? 4명 중에 1명 빼놓으면 되잖아. 야, 너 저리 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명 남았다? 6명. 그럼 여기 똑같이 또 3학년 둘이 자리 바꿔. 몇 가지? 2가지. 자리 사이에 6명. 600. 마지막으로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곱하기 얼마? 2. 요게 2번의 경우의 수. 요게 1번의 경우의 수. 전 사건은 몇 가지? 9팩토리얼. 되겠습니까? 숫자로만 간단히 해보면 1 마이너스 9팩 분의 1번 더하기 2번 이렇게 쓸게요. 되겠니? 이해되니? 응용 가능하니? 충분히 가능하지. 인원수 줄여갖고 무조건 가능한 거야 이런 거.